자, 제가 1월 달에 한덕수 대행이 나서서 반이 개헌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3월 초에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고, 또 윤통이 탄핵된 지난 4월 4일 날 제가 곧바로 이제는 반 이재명 개헌연합 한덕수 추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굉장히 저한테 대한 공격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4월 10일 내일 목요일 1시에 서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쌍권, 배진,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불출마, 반이 개헌연합, 그리고 한덕수 이런 내용으로 집회까지 예고해 놓고 나니까 한간에 좀 많이 시끄러워서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좀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한덕수 대행이 하루에 2번 민주당을 완전히 패대기 쳐버렸어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집착했던 것은 미국에서 이재명이 낙인을 받는 부분이었는데, 온갖 시도를 다 했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했는데, 트럼프가 한덕수하고 화기애애하게 현안에 대해서 28분간이나 통화를 했고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한다고 말하면서 원스톱 쇼핑으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되니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여기에다가 또 어제 한덕수 총리가 저녁에 트럼프하고 통화가 예정돼 있으니 잘 풀릴 거다라는 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낮에 느닷없이 마은혁, 마용주, 하나는 헌법재판관, 하나는 대법관인데 민주당 쪽이 요구하는 2명을 임명하면서 곧바로 이완규, 함상훈, 즉 대통령으로서 임명하는 2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 직대 자격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법적으로 할 방법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를 맞을 수는 없어요. 재탄핵하고 거리에서 한덕수를 끌어내긴다 하지만 이것도요, 그냥 민주당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 재탄핵도 못할 것이고 거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뻔히 보면서 뺨을 2대를 맞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의 비중이라는 것이 어제와 오늘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접한 국민들은 한덕수야말로 그의 장점으로 예상되었던 미국의 지금 관세 폭탄, 통상 문제,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협상을 통해서 타결 짓는 문제, 또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가 통상, 경제, 외교, 국방, 안보 전문가로서 해낼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잘 봤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다른 도토리들, 잠룡들보다 훨씬 뛰어나구나라고 됐고, 또 한덕수 총리가 어제 헌법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윤통이 대통령이 지금 상실됐으니까 그걸 임명 안 하면요, 이재명이가 되면 좌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앞으로 또 6년 동안 있게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를 지 소굴로 냈죠. 이재명이가 여러 재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이가 재판 문제에서 복잡한 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에 의뢰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거기서 또 이재명 유리하게 해석받으려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한덕수가 뒤통수를 때려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을 나는 겁내지 않는다. 너네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해봐라. 나는 너네들한테 쫓겨나면 곧바로 대선 후보 될 거고, 또 너네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면 걸수록 내 무게가 커지는 거니까 날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한 총리에게 본 것은요, 그동안 한 총리에 대한 선입견, 공직자로서 이 정권 저 정권에서 관직 운이 좋아서 출세했고, 또 송금이 없을 정도로 아부를 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신이 없고 유약하고, 그래서 이 복잡한 한국에서 대통령감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보수에서 많이 했고, 또 제 댓글에도 한덕수 안 된다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비분관계가 이를 그르치는 보수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이 양반은 차분히 아주 여우같이 민주당을 갖다가 수렁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양반을 국회에서 꼬박꼬박 민주당 의원들이 살벌하게 공격하는데 받아치는 답변을 하는 거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일갈하는 거나, 헌재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나, 또 산불 재난 이재민 만나서 하는 태도나, 또 지난 잼버리 때 화장실 닦는 걸 봤을 때 저는 저분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대중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굴러온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통 관료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서서히 저 사람은 이 위기 국면에서 자신의 칼라, 색깔, 의리,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정치력, 정무적인 감각, 배짱을 보여줘 그랬어요. 그래서 한덕수가 보여준 이 배짱, 그리고 민주당이 자기를 탄압하라고 유도하는 것, 이것도 완전히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하면 내가 다 맞으면서 크겠다. 그래서 너네들이 나를 공격해서 키워주라. 그러면 내가 대선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한덕수 직대가 대선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있지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한덕수 직대가 저래놓고 나 대선 간다 이러면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직대는 4월달 내내 5월 3일까지만 총리직 그만두면 되니까 4월달 내내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 뒤통수를 때리고 아주 괴롭힐 거라고 보여요. 민주당은 이제 비분 관계에서 그야말로 저걸 어떻게 할까 이빨을 갈고 있지만은 속수무책이다.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이제 내가 여차하면 대선에 나가면 너네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선에 나가서 유리해지는 방법은 너들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 한번 해봐. 미국도 나한테 낙점 찍어서 한번 해봐 이겁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직대를 만나고 와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소리가 대선 출마 의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도 작전이에요. 대선 출마 의지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안달을 해야지. 그럼 한덕수 총리가 그 잠룡이나 도토리하고 같이 처음부터 경선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솔직히 추대해야지요. 잠룡들 중에 지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 다 압니다. 일부 누님은 보수들만 그거 착각하고 있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 잠룡들 중에 이재명 이길 사람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지금 뭘 노리고 있겠어요? 내가 쉽게 나간다고 말을 안 한다. 앞으로 내 인기는 점점 올라갈 거다. 실제로 좀 있으면 이제 언론들이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간에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할 거라고 보여요.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자기들이 경선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곧 경선을 출발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 경선 절차가 사실상 지금 한 총리라는 존재감 앞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5명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나 소나 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중량감 좀 키우고 언론에 한번 부각되어 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또 지가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도저히 이재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전부예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방법은 한덕수를 내세워서 개헌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과 1대1로 붙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친윤 진영에서는 굉장히 한덕수 대망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커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이가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화가 나서 오늘 한덕수에 대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오늘 내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재명의 대표직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이재명이가 허리가 현명하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야 될 건데, 지금 아등바등 달라들면서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덕수의 헌재 후임 지명이 무효다.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갖다가 내겠다. 한덕수가 오바를 해도 보통 오바를 한 게 아니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고, 윤석열의 스파이를 헌재 안에 집어넣었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친북 좌파 진영과 그 언론들이 하는 소리고, 한덕수 총리는 눈도 깜짝 안 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선 출마설을 일축하고 그걸 대선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고도의 전략일 뿐인 겁니다. 여기서요, 자기가 덜컥 마치 대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거는 하수지요. 고수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라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안 한다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오기만 하면 경선이고 나가리고 다 접어버리고 당신 추대하겠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솔직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지저분한 정당입니까? 지난번에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황교안이 출마하라고 황교안에게는 4명 컷오프 안에 그냥 넣어주는 특례법을 적용하겠다 했지만 황교안이 안 나왔지요. 왜 안
안 나왔겠어요? 황교안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아직도 저런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왜 안 나왔겠어요? 이미 다 짜여진 판에 자기가 들어가봤자 거기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안 들어갔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이 더 다급해져서 개파간을 벗어나서 대선 후보 나온다는 것들 말고는 전부가 당신 좀 나와달라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권 뺏기면 깜빵 갈 사람 국민의힘 안에도 여럿 있겠지요. 이재명이가 아마 무자비하게 보복할 거예요. 윤통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윤통도 결국 한덕수 직대를 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대체로 친윤들이 그러는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친윤들은 한 총리에게 기울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잠룡들의 경선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재명이한테 15% 20%씩 지는 잠룡들이 저끼리 경선에서 후보돼 봤자 아마 보수 안에서도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거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 즉, 한 총리의 결정만 남은 상태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보다 한덕수 총리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달이나 3월달 말했을 때 4월 4일날 말했을 때는 황장수가 좀 황당한 소리를 한다, 뜬금없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불과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쯤 왜 제가 10월 10일쯤 집회 신고를 했겠습니까? 모든 일이 물을 익어갈 때 집회를 해야죠. 그래서 내일 집회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